큰맘 먹고 국결을 했는데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꼭 현명한 대처 알아가세요. 대부분 국제결혼이 업체를 통해서 어린 여성과 진행이 됩니다. 맞죠? 처음에는 한국어도 못 알아듣고 순종적인 태도였는데 한국에 온 지 한 반년쯤 지나면 눈매부터 달라져요. 집안일은 계속 미루고 하루 종일 틱톡이랑 페이스북만 눈이 빠져라 보고 있습니다. 밤이 되면 같은 국적 친구들 만난다고 차려입고 나가요. 그러다가 남편이 한마디 하면 목청 높이면서 싸우다가 울어요. 그리고 집 나간다고 협박합니다. 굉장히 익숙한 스토리죠. 과장이 아니라 굉장히 흔한 패턴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바로 10살, 20살 어린 여자에게 가스라이팅 당하는 과정입니다. 영악한 여자들은 남자의 심리를 엄청 잘 파악하거든요. 부정적인 시선을 이겨내고 국결을 했는데 여자가 떠난다고 했을 때 남자가 느끼는 심리적 압박감 같은 걸 빠르게 눈치챕니다. 어차피 나 없으면 외로운 늙은이잖아. 이런 마음가짐이에요. 그래서 관계에서 자기가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는 거죠. 이거 방치하면 ATM기 되는 거 시간 문제입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국제결혼 부부 사이에서 주도권은 남자 쪽에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거부감이 드는 스윗 형님들도 계실 텐데 현실을 말씀드릴게요. 일단 한 가지 사례부터 보고 갑시다. 40대 후반 형님이 23살의 베트남 신부랑 결혼을 했는데 1년 만에 아내가 가출했습니다. 형님은 억울함을 호소했죠. 매달 처가에 50만원씩 꼬박꼬박 보내주고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아내가 깰까봐 조심조심 출근했답니다. 근데 아내는 왜 집을 나갔을까요? 물론 이 외에도 여러 사건들이 쌓이다가 터진 거겠죠. 제가 보기에는 지나치게 저자세로 사람을 대한 탓이라고 봅니다. 지나친 저자세는 호구가 되는 지름길입니다. 형님들이 뉴스에서 보는 국결 피해 사례들 대부분은 남자가 주도권을 놓쳐서 생기는 사례들입니다. 특히 베트남은 모계 사회 성향이 굉장히 강해요. 여자가 생활력이 강하고 기가 셉니다. 그런데 남편이라는 사람이 오냐오냐 해주고 눈치만 보고 돈으로 환심을 사려고 하면 어때요? 그럼 이때부터 기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남자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이기적으로 행동해도 화를 내지 않는지 봅니다. 여기서 진짜 더 영악한 여자들은 남편이 화를 내면 폭력 남편으로 프레임을 씌워서 이혼 소송을 걸어요. 그리고 화를 참는 남편들 평생 머리 꼭대기에서 노는 겁니다. 이거 예방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의외로 단순해요. 결국 돈이거든요. 대부분 형님들이 아내의 기 살려준다고 아니면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의미를 보여주려고 경제권을 통째로 맡기거나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처가에 송금하시죠. 그거 정말 위험한 행동입니다. 돈을 관리하는 행위 자체가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겁니다. 인류의 긴 진화 역사를 한번 볼게요. 인간은 생존과 번식을 우선순위로 삼았어요. 이걸 위해서 식량과 거주지, 그리고 재산과 같은 자원 확보 능력이 매우 중요했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인간은 무의식적으로 누가 자원을 통제하고 있는가를 권력의 시도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부부관계에서도 이런 심리는 비슷하게 작동합니다. 가정의 돈을 관리하는 사람은 가족의 자원 배분을 결정하는 사람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소비를 허락할지, 저축을 얼마나 할지, 큰 지출을 언제 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런 결정권이 자연스럽게 의사결정 권력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처가에 돈을 보낼 때 쿨하게 띡! 계좌이체하지 마세요. 아내를 앉혀놓고 똑바로 말하셔야 합니다. 돈을 왜 보내야 하는 거고 얼마를 보내는 건지 형님들의 권위를 보여줘야 해요. 이게 무슨 차이냐면 돈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인지시키는 겁니다. 당신이 잘해야 이 돈이 나간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내가 고집을 피우거나 기싸움을 걸면 그냥 싸울 필요 없습니다. 송금을 멈추세요. 경제적으로 단절되는 것만큼 무서운 교육은 없어요. 아내가 잘하면 비용을 살짝씩 늘려주면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하면 아내의 기를 살려주는 거죠. 내가 잘해서 우리 고향에 가는 돈이 늘어난다. 기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 기를 살려주는 생명줄을 형님들이 쥐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권력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변의 시선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걸 위해서는 평소에 처가 식구들이나 아내의 친구들 이런 주변인들과 살갑게 지내는 게 필요한데요. 만약에 언어적으로 소통도 어렵고 뭔가 그럴 환경이 안 되면은 페이스북 같은 SNS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런 커뮤니티에 계속 행복한 모습을 업로드하는 거예요. 베트남 여자들은 주변 평판에 목숨을 겁니다. 부부싸움 후에 아내가 처가 식구들이나 주변 친구들에게 남편 흉을 봐도 타격이 없어요. 이미 주변인들에게 멋진 남편으로 프레임이 잡혀버렸거든요. 예를 들어볼까요? 아내와 부부싸움을 합니다. 그리고 아내가 처가 식구들 혹은 친구들하고 영상통화를 해요. 거기서 남편 흉을 보더라도 너 남편 좋은 사람이잖아. 잘 좀 해라. 이런 식으로 그들이 쉴드를 쳐줍니다. 아내가 고집 부리고 싶어도 주변 눈치 때문에 함부로 못하는 거죠. 다만 평소에 아내에게 잘해줘야 합니다.
그 모습이 남들에게 보여져야 하고요. 제 아내는 친구들 만날 때마다 그 친구들이 저랑 결혼하고 싶어 한다고 말해요. 저 이 페이스북을 보면은 여행 다니고 웃고 떠들고 제가 요리하고 이런 것만 올려놨거든요. 여왕 대접해주는 모습만을 페이스북에 올리는 겁니다. 아내도 주변에 평판이 올라가니까 좋아해요, 그런 모습은. 다만 그 여왕의 왕관을 씌워주는 사람이 남편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세요. 그리고 가장 힘들지만 중요한 것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한 돈, 체면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보여지는 외적인 매력 역시 정말 중요해요. 형님들 거울 한번 보십시오. 배 나오고 담배 찌든 내 나고 집에서 맨날 김꽃마 유튜브 보면서 나한테 잘해 이렇게 얘기하면 아내가 듣겠습니까? 베트남 여자들 돈만 밝히는 거 아닙니다. 자기보다 훨씬 어른스럽고 유능하고 어떻게 보면 섹시한 남자를 좋아해요. 진화 심리학으로 볼게요. 여성이 어떤 남성상을 원하느냐, 자원 확보 능력, 위험으로부터 가족을 보호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능력, 이런 걸 좋아합니다. 외적으로 멋진 외모와 자신감 있는 태도는 좋은 유전자를 나타내는 신호예요. 남성들이 어리고 글래머러스한 여성들 좋아하는 것도 번식에 유리하기 때문이고요. 모든 건 과학입니다, 형님들. 호르몬과 신경 전달 물질이 사람을 좌우합니다. 다만 극단적으로 가면 사이코패스, 변태, 사회 부적응자 이런 소리 듣는 거고요. 그리고 운동을 시작하십시오. 깔끔하게 입으십시오. 아내가 모르는 분야에서 유능한 모습을 보여주세요. 아내가 한국말 서툴 때 비웃지 말고 아주 젠틀하고 지적으로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아내가 사고를 쳤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요. 듬직하게 해결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남녀 불구하고 사람은 단순합니다. 제가 아까 사람은 신경 전달 물질에 좌우된다고 말했죠. 여자는 본능적으로 위기감을 느낄 때 절대 기싸움을 걸지 않습니다. 고집은 약한 사람 앞에서만 부리는 거예요. 가수 장윤정의 꽃이라는 노래 가사입니다. 당신은 나의 나무가 되고 나는 당신의 꽃이 될래요. 남자가 듬직한 나무로 느껴지면 여자는 그 아래에서 순종적인 꽃이 됩니다. 형님들, 오늘 제가 말한 게 유치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죠? 하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국결을 떠나서 결혼 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치열한 심리전이고 수많은 수싸움이 오가요. 아내를 통제하라는 게 아닙니다. 근데 확실한 건 여자 쪽에 주도권이 있으면 그 관계는 높은 확률로 망가져요. 지금 당장 아내가 고집 피운다고 맞대응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부드러운 방식으로 아내의 길을 살려줘 보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방법으로 슬쩍 주도권을 가져오십시오. 여러분들의 국제결혼 고민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남들에게 중요한 팁이 될 겁니다. 그리고 말 못할 사연은 이메일이나 카카오톡으로 공유해주세요. 제가 읽고 답변 드리겠습니다.